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AI를 얼마나 이용하세요? 요즘에 법조계에 있어도 AI가 많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AI가 편한 부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요즘 변호사들은 AI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내 일이 얼만큼 좀 편해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도 하죠. 근데 AI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AI가 만약에 법률 사건으로 따졌을 때는 로스쿨 1년 차나 2년 차 정도 되는 학생의 수준?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로스쿨 1년 차, 2년 차 된 친구들의 법률 쪽 지식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을 굉장히 빨리 하고 광범위하게 그 자료를 두질 줄 아는, 그리고 또 영어도 잘하고 외국어도 잘하는 친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도덕성이 좀 결여돼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짓말을 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AI가 굉장히 많이 틀리거든요. 계산을 잘못해 오거나 잘못 판단해가지고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게, 이 변호사들이 이제 자기가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귀찮은 거예요. AI한테 정보를 주고 의견서 좀 써봐. 그랬더니 의견서를 기가 막히게 써와요. 그럴듯하게. 그래서 와, 이거 대단한데? 라고 생각해서 법원에 제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사법원에 제출을 했는데 형사 피고인을 변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변호하는 그 피고인, 그리고 죄를 진 사람이 변론을 하면서 의견서를 딱 써서 이건 무죄입니다라고 써낸 거예요. 근데 판사가 그 의견서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상해. 그래서 변호사한테 이거 누구한테 썼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변호사가 AI가 썼습니다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의견서에 뭐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은 무죄인 이유를 들면서 다른 사건에서도 그렇다라고 하면서 판례 번호를 적는데 판례 번호가 다 있었거든요. 대법원 판례, 또 지방법 판례. 알고 보니까 대법원 판례가 없는 판례야. 가공의 판례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AI가 판례 번호를 가공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깜짝 놀랐죠. 야, 이거 뭐야. 그래서 변호사한테 이거 당신 이러면 되겠어라고 문제를 삼았던 거야. 이게 지금 법률신문 기사로 9월 27일 날 이번에 나온 건데, 이 판결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온 판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지금 변호사도 모르고 냈고 판사는 자기는 이런 판례 못 봤는데, 그리고 검색을 법원에서는 다 판례 번호 검색하면 사건이 다 뜨니까 물론 변호사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판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됐다. 그러면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실제로 형사 사건에서 또 경찰관한테 이런 그 의견서를 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동학대 관련된 사건이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무죄입니다라는 판결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냈더니 경찰관이 그걸 보고 넘어갔어. 속았어요. 그래서 무혐의 처리를 한 거예요. 그게 나중에 확인이 됐어요. 실제 사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검증을 누가 해야 되느냐의 문제도 있고, AI가 정말로 이렇게 사고를 치는구나, AI를 믿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도 있지만, 그 변호사 책임 없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그런 판결을 믿고 속은 그 경찰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만약 그 사람이 무혐의가 나왔다면 그 피해자는 어떻게 구제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 변호사가 만약에 이걸 알고 제기했다면 소송을, 그리고 만약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로서 내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 AI가 작성한 허위의 판결서를 냈다면 이거는 소송 사기가 될 수 있어요. 잘못된 판결을 기화로 해서 판례 번호를 적어서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이거는 증거를 조작한 거랑 같아요. 그래서 그 변호사는 징계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건 나중에 소송 사기죄로,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필적 고의라는 게 있거든요. 알 수 있었다라고 보여질 만한 상당한 여지, 정말로 고의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행했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거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업무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방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의 업무, 공무를 방해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나중에 소송 사유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넣었을 때는 이건 나중에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변호사는 변호사협회에서 그 자체 징계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은 나중에 결국 아까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자처럼 변호사가 그런 서면을 내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변호사도 나중에 민사소송에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희랑 상담하다가도 가끔 AI가 그러던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묻습니다. 아니, 지금 AI는요,
자료를 수집하고 그거를 정리하고 빠른 시간 내에 뭔가 그 여러 가지 떠다니는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자료들을 모아서 글을 정리해 줄 수 있는 능력은 탁월해요. 정말로.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두꺼운 보고서 뭐 한 100장 되는 보고서를 갖다가 야 이걸 요약해 봐. 이런 것들은 잘하지만 실질적으로 판단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이거는 못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우리가 사람이 사실은 그 사람이 동물과 그다음에 또 기계와 다른 거는 판단 능력이거든요. 판단 능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믿으시면 안 되고 더군다나 놀라운 건 사건 번호를 판례 번호를 조작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서 저희 사무실에서도 AI를 굉장히 보조적인 역할로만 써라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사무실의 변호사들이 20명이 넘는데 처음 초임 변호사가 써온 서류를 서면을 그대로 다 100% 믿고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 위에 팀장들이 확인하고 제대로 쓴 거 맞는지 법리를 찾아보는데 이상하면 판례번호 찾아봐야죠. 그렇게 내가 원하는 거 딱 떨어지는 판례번호 그거 없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AI 편하긴 하지만 믿으면 안 된다. 명심하시고요. 그 어떻게 보면 나한테 맞춰주는 AI가 마음에 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한테 맞춰주는 것만이 좋은 변호사 또 좋은 AI가 아니라는 것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